네,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K3 페이스리프트가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전시현장 기아 비트360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실제 차량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하고 기존 K3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아반떼하고도 좀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지금 전면부 디자인하고 후면부 디자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바뀌었고요. 엔진이라든지 페이스리프트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차는 아반떼 대비해서 전고는 한 2cm 정도 낮고 전장은 1cm 정도가 좀 더 짧죠. 그리고 전폭이라든지 휠 베이스는 아반떼가 전체적으로 다 한 2cm 정도가 다 깁니다. 지금 이 모델은 가솔린 1.6 모델이고요. K3 같은 경우는 GT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아반떼가 N이 있고 N라인이 있듯이 N은 출시 예정이죠. 간단하게 외관 전면부 후면부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헤드램프가 바뀌었어요. 헤드램프가 기존에 스팅어에서 나온 느낌처럼 이렇게 바뀌었고, 스팅어는 이게 두 줄로 해서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꿔졌죠. 어떻게 보면은 EV6 느낌도 있어요. DRL인데 이 DRL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비상 깜빡이하고 턴 시그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상 깜빡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쪽만 지금 돼요. 위쪽만 되고 밑에는 따로 그대로 있습니다. 턴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위쪽만 이렇게 됩니다. 순차 점등 방식은 아니고요. 더 멀리서 한번 볼게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헤드램프도 한번 점등을 해볼게요. 헤드램프를 점등을 했는데요. 이 두 개는 하향등인 것 같고, 여기 가운데 쪽으로 있는 거는 상향등 LED 헤드램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턴 시그널이 위쪽에 있지 않고 요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제 위쪽으로 바뀐 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DRL도 가운데 제 위에 두 개 점점 있고 밑에 두 개 이렇게 점점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여기 훨씬 좀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요. 전면부에서 인상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요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Z자 라인, 요 Z자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K5는 DRL을 이렇게 쭉 가져가고 했는데 요거 좀 차이를 줬어요. 위쪽에서 라인은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이게 약간 삼각형, 육각형이란가요? 이렇게 기아에서 쓰는 그 비닐 모양을 많이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쭉 올라오는 이 부분이 전체 그릴을 이번에 새로 했죠. 디자인을 범퍼를 아예 새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K5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도 주고요. 엠블렘이 들어갔는데 그 K8에 들어간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실버 이 톤 자체가 좀 위쪽에 있지 않고 밑쪽에 있어서 차를 좀 최대한 밑으로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LED로 이렇게 이번에 새로 넣어줬습니다. 하이그로시로 한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이그로시 없이 순수하게 플라스틱 이런 부분 있잖아요. 백화현상이 되거든요.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백화현상이 돼서 좀 차량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스크래치에 좀 민감할 수는 있는데, 하이그로시를 해준 부분은 잘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뚫려 있습니다. 이쪽은 실제로 이렇게 뚫려서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에어벤트. 멀리서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진한 색이 좀 더 어울려 보이는 차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캐릭터 라인이 이쪽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특이하죠. 네, 그럼 다음으로 측면부로 간단히 넘어가고 뒤쪽도 한번 같이 마저 보실게요. 측면부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측면부는 거의 동일하고요. 17인치 휠을 이번에 새로 해줬죠. 기존보다는 휠이 좀 더 스포티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K 시리즈에서의 그런 좀 감성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위쪽에 빨간색 이런 라인인데, 차가 좀 뭐랄까, 전면부 한번 램프를 한번 켜봐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심심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죠. 가운데는 불이 따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이따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새로 했습니다. 기존의 이 깜빡이인데요, 이 부분 위치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새로 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밑에 부분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막혀있고, 리어 머플러는 따로 뚫려져 있진 않아요. 요즘은 대부분 이런 뚫려져 있지 않은 머플러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기차로 가기 위한 그런 디자인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뒤에 로고를 한번 볼까요? 로고는 이렇게 이 위치에 따로 별도로 붙여있고요. 안쪽으로 푹 들어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측면부를 한번 볼까요? 콤비네이션 램프 측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턴 시그널 한번 켜볼게요. 턴 시그널 모습은 좀 이렇게 돼 있고요. 벌브 타입의 그냥 일반
램프가 들어간 것 같은데 LED는 아닌 것 같아요. 1열로 탔습니다. 아반떼에 적용된 여러 가지 신규 사양들을 이제 적용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이 차급에 맞춰서 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레이어 자체가 좀 앞쪽으로 좀 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손이 닿기 편한 위치에 있고 사이즈는 적당한 것 같아요. 12.3인치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딱 지금 봤을 때는 풀모델 체인지 때 아마 듀얼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안에 디자인은 카니발에 들어갔던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옆에는 기존에는 이제 아반떼에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처음 넣어줬어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보면은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디자인은 뭐 카니발이라든지 대부분 이 기아의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또 하나는 요 버튼인데요. 요 버튼 뭔지 아시겠어요? 요 버튼은 아반떼에는 있었어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인데요. 차로 이탈 방지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레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차선을 유지를 해주고 레인 좌우폭 30cm 이내로까지 해주고 고속 주행 시 좀 어느 정도 60km 이상인가요? 그때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아닌 차선 유지 보조 버튼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도 좀 차선을 잡아주고 50cm 이내로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좀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좀 더 민감하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범퍼 이 안쪽으로 해서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적용함으로써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하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번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옵션이지만 이번에 신규로 넣어준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바뀐 거는 크게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커진 거, 그 다음 디지털 클러스터 넣어준 거, 이게 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요 핸들에서도 핸들 디자인은 똑같은데 요 가운데 엠블럼이 바뀐 거, 그 다음에 요런 버튼의 이 위치는 좀 바뀌었어요. 요 버튼이 추가되면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이 탔는데요. 뒷좌석에서는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죠. 뭐 인테리어적으로는 컬러 자체가 기존에 좀 다크 브라운 계열의 이 시트 인테리어 컬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좀 밝은 계열의 약간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계열의 시트라든지 내장 컬러가 신규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적용된 건 뭐랄까 차박을 위해서인가요? 모르겠어요. 큰 짐을 싣거나 차박하는 그런 수요를 위해서인지 2열 시트를 6대4 분할 폴딩해서 풀플랫 될 수 있게, 폴딩이 될 수 있게 그런 기능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다만 좀 아쉽다면 이거를 시그니처 트림으로 최상위 트림에서만 기본 적용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옵션으로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반떼 같은 경우는 중간 트림부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한번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시트 폴딩을 하려면은 이쪽에서는 2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고 트렁크를 열어야 됩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트렁크를 연 다음에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습니다. 폴딩 버튼은 이렇게 레버를 당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을 이렇게 당겨서 하게 되면 뒤쪽에 락이 풀리고요. 락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앞쪽으로 그냥 다 자연스럽게 당겨주면 됩니다. 보통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시트를 앞쪽에서 당기면 순간적으로 리턴 스프링이 들어가서 해외 차종 같은 경우는 그냥 접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소리만 나고 실제로 락킹이 됐는지 표시는 안 나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가 절감형인 거죠.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이단 러기지 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적용해서 여기 단차를 없게끔 하면 좋은데 10cm 정도 되는 이런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차박을 하신다, 솔로 캠핑족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 뭔가 매트를 깔아서 이 단차 보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길이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재볼까요? 가운데서 좀 길이를 재봤는데 줄자를 한번 놔봤어요. 보시면 저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약 180cm 정도 나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차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하고 시트를 좀 앞쪽으로 당겨서 좀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또 가능할 것 같고, 이 단차 보정이 조금 그걸 해결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에 탔는데 뒷좌석에 무릎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잠깐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갈게요. 1열은 제가 171 정도 키인데 1열에 제가 원래 타던 그런 시트 포지셔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2열에 지금 앉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주먹 1개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약 10c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 느낌이에요. 약간 화면이 어둡게 나와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 반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190 이상 되시는 분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고 180 정도면 살짝 스칠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에어벤트인데 이 에어벤트는 옵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쪽에 USB 포트가 2.0 타입으로 B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그 아반떼하고 다르게 보스 스피커 8개가 아니라 크레 스피커 8개로 이제 옵션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K3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